주택가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식 주거환경국장님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2024년도 주택가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엄기원 주택과장입니다. 조재성 주택행정팀장입니다. 당용원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박선영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유영광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일쪽 일반 현황 및 이쪽 부서 목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신규 사업으로 구건축물대장 DB 구축 사업입니다. 건축물대장은 열람 발급되는 공적 장부로서 전산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종이로 된 구건축물대장이 별도로 보관되어 있어 구건축물대장을 이미지 DB로 생성 구축하고 전산 시스템에 업로드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3억 4,741만 원이며 11월 중 전산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4쪽부터는 계속 사업으로 공동주택 품질 점검단 운영입니다.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골조공사 단계부터 입주 전까지 총 4회에 걸쳐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구성하여 점검하는 사항으로 점검 중 경기도 주관으로 2회를 실시하고 시 주관으로 2회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4년에 점검할 대상은 12개 단지이며 합동 점검을 통해 입주 전 하자 최소화 및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공동주택단지 종합감사입니다. 공동주택 입주민의 알권리 보장 및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 정착을 위해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연중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기감사 4개 단지와 도기획감사 2개 단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고질적인 집단 민원이 발생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특정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6쪽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도색, 승강기 보수 등의 공용부분 시설 개선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11억 9,030만 1천 원으로 19개 공동주택단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기초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기존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임차 및 수선 유지 급여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임차 급여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급여이며 수선유지 급여는 주택 등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자가 가구에 한하여 집수리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총 예산 99억 1,625만 원으로 임차 급여는 5만 9천여 가구에 96억 6,518만 9천 원을 수선 유지 급여는 40여 가구에 2억 5,106만 1천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8쪽 안성시 주거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3,880만 원으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상담 창구로서 주거 사각지대 발굴 및 사례관리와 교육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상담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거복지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농촌주택 개량 사업입니다. 읍면지역의 넓고 불량한 농촌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하여 주택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대당 주거 전용 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한 신축, 개축, 증축 시 최대 2억 원에 대해 장기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정기도에 신청한 45동 중 최종 40동이 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촌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읍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농촌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자원순환가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1억 8천만 원 전액 12사업이며 60동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1쪽 안성맞춤 청년주택입니다. 신규 취업 창업 등 자립을 준비하는 대학생 등 청년을 대상으로 LH 지역 수요 맞춤형 매입 임대 사업과 연계하여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5호를 제공하여 입주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은 10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가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부식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페이지 4페이지의 공동주택 품질 점검단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이제 주택법 15조에 따라서 이제 사업계획 승인이 되는 그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품질 점검단이 민간으로 이루어진 분들이신가 봐요. 이게 혹시 법적으로 명시가 된 단체인가요? 아니면 이런 품질 검사단을 통해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 게 법적으로 나와 있는 건가요? 예, 주택과장 엄기현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어떤 뭐 구성되어 있는 단체는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민간 합동 점검을 하기 위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해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시도 마찬가지로다가 민간 합동 점검을 하기 위해서 저희 시도 별도로 다 민간 전문가를 모집을 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민간 점검단 같은 경우는 그럼 시에 소속이 되어 있는 아니죠. 위원회인가요? 민간인입니다. 그냥 민간인 예, 예,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분들이랑 입주 예정자들은 이제 합종 점검을 나가는데 이번에 이제 1차부터 시작해서 4차까지 해서 한 11개 단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를 이제 했을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사용 검사 전에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됐고 그래서 한 95%에서 99% 거의 뭐 완료 단계에 왔을 경우 입주 예정자랑 도에서 같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도주관으로. 근데 이게 만약에 나갔는데 예상에 그 했던 거보다 좋지 않다라는 판단을 어떤 근거로 하게 되는 건가요? 다시 예상에 했던 것보다 네, 좋지 않은 품질 점검단이라는 건 품질이 좋지 않다 아니면 뭐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걸 기준으로 삼아서 이게 품질을 점검하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검사도 하고 건축도 하고 뭐 유관 검사도 하고 하고요. 1, 2, 3차는 전문가들로 위한 그 점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4차가 입주 예정 전 그게 이제 그 입주자들이 사전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같이 입주민들하고 실시를 해서 거기서 나온 결과 세대 내 하자 같은 경우는 보수 입주 전까지 하자 보수를 완료하고요. 공통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전체적으로 보수를 완료한 이후에 사용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하자 보수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인 건가요? 입주 예정 전에 각 세대별로 본인들이 점검을 네.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제 그 입주민들의 그 하자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 근데 그런 것까지 다 완료된 이후에 사용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용 검사를 하기 전에 이제 최대한으로 이제 입주자들과 그다음에 시공사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조율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네네네. 그러면 이제 이게 보통 이제 품질이라고 품질 점검단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모델하우스 같은 걸 짓지 않습니까? 이제 모델하우스에 짓는 그 재질과 그 양태가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가도 여기 품질 점검단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그게 이제 그 내장재 같은 경우는 공사 시공을 완료하면은 어느 회사 제품인지 육안으로는 검사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감리단에서 그 모델하우스에 있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인지 그 이상의 제품인지를 확인하고 공사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거는 이제 원래 들어가는 공정인 거고 이 품질 점검단에서는 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네네. 그냥 품질 점검단에서는 1차, 2차, 3차를 하는데 그 골조공사 중에 1차, 골조공사 완료하고 2차, 그다음에 입주 전 3차, 그다음에 그 사용검사 전 3차, 입주 예정자 4차 이렇게 4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통은 의원입니다. 페이지 11쪽 안성맞춤 청년주택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현재 24년도에는 10호를 제공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방 1개에서 2개 정도 있는 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확보하는 그 LH 임대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해주시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혹시 지금은 현재 뭐 중앙대라든지 그 동아방송대 관내 대학들이 환경대학든지 이렇게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에서 학업 때문에 들어오는 유입 인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 이제 지금 주거할 공간이 필요한데 이게 지금 청년 임대주택을 민간이 건축을 해서 민간이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 문화 공간이라든지 그 문화 공간도 좀 제공을 하면서 임대주택을 하고 싶다. 이게 안성에서 가능합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거 민간인이 할 수 있는 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다만 이제 저희가 이거 하는 것은 LH에서 매입 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렴한 기존 시가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공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물량 중에서 안성에 확보된 물량 중에서 작년도에는 5호를 안성맞춤 청년주택으로 공급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이제 10호를 확보를 해서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그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LH에서 매입 임대주택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왜냐면은 자격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네네. 선정 기준이 있어서 무슨 뭐 약간 그 열악한 네네. 환경의 예, 예. 청년이 우선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들이 지금은 이제 교통편이 아무래도 이제 좀 해결이 되다 보니까 그 좀 더 좀 열려 있는 그 학교 이쪽으로 진학을 원하는 열려 있는 상태가 좀 될 것 같아서 그 청년 주택 그러니까 청년 주택을 분양해 주는 거죠. 그 오피스텔처럼 해가지고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하지 않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지만 정해지면 네. 뭐 얼마 이상 규정이 안 된다, 고가 얼마 이상 안 된다, 뭐 이런 것 좀 그런 거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저희 공도에 아파트가 좀 입주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현재 문제가 되는 게 이 아파트 업다운 계약 문제입니다. 혹시 들으신 거 있으십니까, 과장님? 글쎄 별도로다가 뭐 인지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네, 12월 달에 쌍용 아파트가 입주를 하면서 이게 프리미엄이 지금 4,500에서 7,000까지 올라갔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지금 업다운 계약서가 지금 시중에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게 드문드문 한두 건의 계약이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많은 계약이 업다운 계약서로 이루어진다. 이 계약서를 두 개를 만드는 거죠. 한 개는 정상적인 계약서와 한 개는 업다운 계약서. 근데 제출할 때는 정상적인 계약서를 제출하지만 이 서로 간에서는 이제 업다운 계약서를 두 가지를 이제 계약을 하는. 그래서 지금 알아보니까 경기도에서 특별 조사를 하겠다고 해요. 저희 안성도 포함이 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경기도에서 3월 중으로 경기도 내 아파트 업다운 계약이나 불법 계약서 조사를 특별 조사반을 꾸려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 안성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면은 제가 듣는 것만 이게 좀 많아서 이게 정말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눈으로 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특별 조사를 경기도에서 꾸린다고 하니까 저희 안성 공도 지역도 좀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나와서 이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글쎄요, 지금 뭐 의원님 말씀하신 업다운 계약 현황은 지금 저희가 뭐 파악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서 어떤 뭐 파악을 한다고 하면 한번 내용을 자세히 파악을 해서 저희 시도 포함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프리미엄이 6,000, 7,000, 7,500까지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계속 흐름이 꺾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게 업다운 계약서가 이게 방치하면은 계속 일어날 것 같아서 이건 신중하게 조금 더 우리 경기도랑 협의를 해서 저희 특별조사반의 안성 지역도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거 관련돼서 그 토지민원과 업무인 것 같아요. 지금 그 관련된 우리 저 최승혁 의원이 말씀하신 거는 그 토지민원과에서 그 부동산 거래 관련된 게 내려와서 아마 조사는 했습니다. 조사를 했고 그 부동산 관련돼서도 좀 문제가 있는 데는
아마 전수조사를 했는데 이게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사인 간에 거래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특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지금 그 프리미엄이 발생한 그 쌍용 프레티넘인가요? 거기 그쪽 맞는 것 같죠? 거기만 지금 문제가 돼서 아마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좀 상황은 이제 광고는 한 아까 말씀하신 거 6, 7천 올라왔는데 실제 거래 신고는 거의 뭐 마이너스나 뭐 50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중으로 하는 것 같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황윤 의원님 말씀하시죠. 그 기초 주거 급여 지원이요. 이게 월 5,200여 가구에 이렇게 가구 원수별로 실제 임대료를 지급을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것도 그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자기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거복지팀장 박선영입니다. 이거는 읍면동에서 본인들이 신청 주의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을 해서 주거급여를 책정을 받아야지 주거급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자기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신청 못해서 못 받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그러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요는 복지정책과에서도 지난해에 그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 중에 약간 주거급여를 힘드신 분들에 한해서 그때 집중적으로 신청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조금 구제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전체 안성시 가구 수에 비하면 5,200여 가구라는 수치는 어떤 건가요?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저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많은 편에 들어갑니다. 예, 많은 예, 편에 예, 들어가는 예.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 빈집 정비 12% 투자해서 하는 건데 혹시 여기 농촌 지역 빈집 가구 수나 세대 수 혹시가 조사가 된 건가요? 전체 숫자가 예, 저희 시 한 300여 동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농촌 지역이라면 농촌 지역만. 예. 행정구역상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지금 면 지역하고요. 네. 공도 안성의 1, 2, 3동 지역 중에서 그 마지막에 편입된 가사동, 가연동, 현수동 여기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 포함해서 예, 예. 300가구 정도 된다는 예, 예. 말씀이신 건가요? 이게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증가는 아니고 이게 해마다 정비를 하고 개인적으로 정비를 해도 늘어나는 게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로 신규 아파트들이 많이 건설되고 있는 것만큼 인구는 늘어나질 않고 있는데 농촌 지역의 빈집이나 아파트도 면 지역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들이 공가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매년 일정량 거의 비슷한 숫자가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 공동주택이 비어 있는 것도 빈집이라고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거는 잡히질 않고 그건 있습니다. 예. 그건 잡지는 않으시는 예. 거고 보통의 개인 그냥 일반 주택 예, 말씀하시는 단독 거죠? 주택.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청년주택 이 사람들이 2년 제공하는데 자기가 자부담해야 되는 임대료 같은 건 없는 건가요 전혀? 있습니다. 얼마를 내는 거예요? 전체 얼마죠? 네, 주거복지팀장 박선영입니다. 저소득층일 경우에는 100에 2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위에 있는 분은 200에서 25만 원입니다. 100에 20만 원 예, 예. 하고 그 외에는 200에 25만 원이요. 이 월세네요. 네, 보증보월세입니다. 이것도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액수일 텐데 다른 지역도 이렇게 다 받는 건가요? LH 임대? 네, LH는 그 청년 그 임대주택은 기존의 시중보다 30-40%가 싼 저렴한 그 임대료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유는 천정들한테는 이렇게 만족도가 있습니다. 만족도는 기존 시중가보다는 30에서 40%는 저렴하다. 네네. 근데 놀랍네요. 저는 LH에서 임대주택 준다고 해서 네, 자부담은 거의 없을 줄 알았거든요. 여기 관리비도 다 내야 네네 돼요? 있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이중섭 의원입니다. 9페이지 농촌주택 개량사업 좀 여쭤볼게요. 이게 개량사업에 보니까는 신축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예. 이게 면적을 보니까 한 45평 정도 예, 예. 대략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주택이 노후돼서 그거를 철거하고 다시 신축할 때 가능하다는 얘기신지. 네네. 신축 그렇게- 포함입니다. 신축, 개축, 재축 다 포함됩니다. 아. 근데 이제 여기 저희가 최대 2억이라고 해놨는데 저희가 대상자를 확정해서 통보를 해주면 농협에서 담보물건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보가 2억이 되면 2억 원을 주고 1억 5천이 되면 1억 5천 최대 지원 금액은 다 틀립니다. 아, 네. 최대가 2억까지는 예, 예. 가능하다. 근데 이제 담보 물건이 됐을 경우. 이 자료를 낼 당시에는 2억 원이었었는데 금년도에는 2억 5천까지 상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금년에. 예. 금년에 2억 5천까지 되고 담보 물건이 되면 그 충분히 그 2억 5천까지 가능하다는 네네, 얘기로 예. 이렇게 바뀌었다는 예, 얘기죠. 그렇게 하고 그 일단 6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 예를 들어서 준공 이후에 이게 몇 년 이렇게 지나야 어떤 관리비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어느 기준이 어떻게 되죠? 3년입니다. 의무적 관리 그러니까 분양 아파트가 있고 임대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임대 아파트는 임대 의무 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임대 의무 기간 동안은 임대 사업자가 유지 관리 보수에 대한 의무가 있고요. 이제 그게 끝난 이후에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준공일로 3년이 네네. 지난 아파트는 보조금을 지원할 근데 수 이제 있다. 이게 3년 아파트는 그 하자 보증금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0년 이내까지는 이런 유지 보수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질 않고요. 그 하자 시공사가 그 1년, 2년, 3년, 5년, 10년짜리 하자 보증 예치금을 예치를 해놓고 가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그 보증 예치금으로다가 유지 보수 관리를 하고요. 그게 지난 다음부터 이제 주택 관리비 보조를 신청하는 게 이제 거의 현실적인 거죠. 그러면 10년 이후에 된 아파트들이 거의 신청한다는 얘기신가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0년 이내까지는 별로 유지 보수 관리할 게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공용 부분입니다. 세대내가 아니라 공용 부분 관리비 보조기 때문에 공용 부분이라는 것은 세대내를 제외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10년까지는 하자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청하는 단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럼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그 임대를 하는 사업자 측에서 문제가 됐을 때는 그쪽에다 예를 들어서 그 관리 사무실 통해서 전달이 돼 가지고 하자를 처리하는 건가요? 그럼 지금 현재? 네네네. 그럼 안성의 서희 아파트나 그대가 이제 어디 하여튼 뭐 그 아파트들은 자체적으로 예. 사업자가 이제 하자가 났을 경우에 예. 처리한다 이 얘기시죠? 예. 그게 10년까지 하자 보증 이행 증권에 관련돼 있나요? 10년은 이제 주요 구조부가 10년이고요. 나머지 이제 그 세대 내에 자잘한 타일, 도배, 장판 뭐 이런 것들은 1년짜리고요. 뭐 주방 뭐 이런 것도 2년짜리도 있고 그래서 1년,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그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지금 우리 그 분양 아파트가 아니라 임대 아파트 관련된 문제가 있죠. 안성시 관내 혹시 민원 들어온 거 알고 계세요? 지금 그 여기 당황동의 금호 어울림 예, 맞죠? 예. 그게 지금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그 분양하는데 혹시 문제점 있었어요? 법적으로 혹시 따져보신 게 있나요, 거기? 어떤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민원인들이 제기하시는 거는 그 양도 보장금 문제하고 그다음에 전대 관련된 거를 계약서에 안 집어넣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상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문제 제기하시는 게. 근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혹시 따져보신 적 있어요?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민간 임대 아파트는 개인 당사자 간의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의 범위 내에 들어와 있지 않고요. 지금 양도보장금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 임대 10년 임대 아파트인데 10년이 지난 후에 본인이 양도받는 전제 하에
1억을 더 준 거거든요. 그건 개인 사인 간의 계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뭐 어떻게 행정 행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전대입니다. 전대. 그러니까 내가 임대 계약자인데 또 다른 제3자한테 전대를 놓는 거죠. 그거를 거기까지는 이제 합의가 됐는데 그 전대 놓는 사람한테까지도 융자를 받게 해달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의 물건을 갖고 두 사람이 한테 융자를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에도 그런 상품이 없고 그 현재까지 그런 지원해줄 방법은 없습니다. 그게 그러면 그 임차 그러니까 원체 분양 받은 사람이 그 전세 대출을 받아서 샀는데 다시 전대를 한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러면 본인이 받고 임대 계약을 했는데 내가 제3자한테 임대를 놓을 테니 그 사람한테도 대출을 줘라. 그 얘기거든요. 그걸 혹시 이게 상계 처리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그 투자 목적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 예, 그런 사신 분들이? 거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요? 네. 아니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들이 지금 계속 이게 이제 시행사하고 지금 우리 민원인 쪽에서 지금 계속 이거 관련돼서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계신 거죠? 네네. 예. 양도 보장금 같은 경우가 이게 법적인 사항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떤 법적인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의무 사항은 아니고요. 의무 사항은 예, 아닌데 의무 사항은 아니고요. 이제 최근에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이제 임대 아파트지만 내가 10년 후에 분양을 받을 타니 이제 그 금호 아파트 처음에 분양할 당시 그 프리미엄이 엄청 많이 붙었습니다. 이게 전국 단위로 모집을 네, 하다 맞아요. 보니까 뭐 몇백 딜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80 예, 대 그 당시의 분위기로 봐서는 내가 10년 후에 분양 전환을 받는 게 유리하다라고 생각들을 하셔가지고 서로 공유가 됐던 거죠. 그래서 1억을 더 얹어 주면 내가 10년 있다가 당신한테 넘겨주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은 그 임대 사업자가 10년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제 그게 우려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양도보장금을 낼 테니 그러면 가등기를 해달라 이 얘기거든요. 근데 아니 근데 가등기도 그 계약서 상에 예. 그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이 계약서 상에는 그 이 10년 후에 우선 분양권을 주는 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사겠죠. 원 계약서 상에는 없겠죠. 아니 확장 이거는 이제 임대가 계약서가 두 아니라 개가 있겠죠. 확장 분양형이라고 해서 예. 확정 분양형 참 확장이 아니라 확정 분양형이라고 해서 이거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분양을 한 건데 그게 계약서에 없다는 게 맞아요? 아니요. 그거는 있죠. 네. 그 얘기는 있죠. 근데 이제 근데 이거를 안 넘겨준다고? 등기를 넘겨받지 않으면 이제 그 물건에 대한 우선순위는 은행에서 1순위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가 뭐 부도가 나거나 다른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적에는 지금 임대자는 우선권자에서 밀려나죠. 2순위가 되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게 저 양도 보장금이라는 게 법적 사항도 아니고 의무 사항도 아니면 이것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 우리 들어오는 임차인이 만약에 잘못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네. 근데 이거를 혹시 뭐 법적으로 안전장치나 이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이거 예, 찾아보니까. 예. 그럼 이게 맞는 계약인지 이거 불공정 계약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다. 예. 혹시 법률 검토나 이런 건 해보신 적 있어요, 팀장님? 예, 주택행정팀장 조재성입니다. 예, 이제 그 금호 원리인 같은 경우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임대 공급이 된 아파트고요. 그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 상으로는 임대 조건이나 그런 계약 사항에 대해서 임대 사업자가 정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항까지만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양도 보장 계약 부분은 그 법에는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래서 별도 민사적인 사항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네.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관에서 이게 관여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근데 이런 부분이 피해가 우리 그 임차인들에 갈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좀 법적으로 좀
그 문제가 있을 거니까 이런 거 좀 보장해 달라고 좀 이건 좀 위에다 좀 제기를 하시 국토부나 이런데 좀 해서 법안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요 혹시? 예예. 예. 그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부분은요. 그 임차인에 대한 임대 보증금에 대한 사항은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 사항입니다. 예, 행정적으로는 순수하게 임차인의 임대 보증금은 허그에서 분양 보증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임대 보증금은 보증이 되는 사항인데 행정적으로는 지금 임차인에 대한 임대 보증까지만 규정이 돼 있고 보장 규정이 돼 있고 방금 이 그 별도로 규정한 양도 보장 계약에 대해서는 이게 아직 민사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행정적으로 보장이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그래서 좀 이게 좀 피해가 저는 피해가 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건설사가 어려워지면 만약에 그게 은행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돈이잖아. 이 1억이라는 돈은.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을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좀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좀 필요한 사항인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예. 뭐 더 이상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택가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